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매일경제입니다. 식당, 카페, 코로나 때만큼 망했다라는 게 일면입니다. 이걸 좀 같이 볼까요? 서울에서만 1분기에 약 6천 곳 가까운 곳이 폐업을 했다라는 거예요. 폐업률이 4년 만에 4%를 찍었다라는 건데 여기 좀 보겠습니다. 서울시 외식업 폐업 매장. 네. 2020년부터 2024년까지가 쭉 나와 있는데요. 2020년에 코로나가 좀 시작이 됐죠. 이때 5,253개의 이 매장이 폐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쭉 떨어졌어요. 오히려 코로나 때는 지원금이 있었고 뭔가 이 세제 혜택이 있었죠. 그러다가 작년부터 해서 다시 쭉쭉 올라가서 다시 한번 5,922개까지 그 4% 가까이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네. 그럼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지금 고물가, 고금리로 소비가 위축됐다는 얘기인데 코로나 때는 오히려 배달해서라도 먹긴 먹었는데 이제는 아예 지갑 자체를 열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 전면 휴진 선언입니다. 17일부터 외래 진료, 수술 무기한 중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전해드렸었던 게 정부가 뭔가 퇴로를 여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겠다. 복귀하십시오. 하지만 뭐 사직하겠다면 사직서 받으세요. 나가라고 하세요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서울대병원 교수들 우리 그러면 이거 지금 해결 안 되면 전면 휴진할 겁니다. 17일부터 전면 휴진할 겁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걸 보겠습니다. 서울대 의대 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정부가 모든 전공의에 대해 진료유지 명령과 업무 개시 명령을 완전히 취소하고 모든 전공의에 대해서 완전히 취소하고 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며 이를 해결할 가시적 조치를 취할 때까지 전면 휴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복귀하는 전공의들 말고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도 다 면허 정지하지 말아주세요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이 얘기는 사실 교수들 입장에선 제자를 살려야 된다라는 입장이 있을 거고요. 정부 입장에선 아니 그럼 복귀한 전공의는 뭐가 되냐? 복귀한 사람, 복귀 안 한 사람 뭔가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양쪽 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이 와중에 암 환자들은 계속해서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심각한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민간 대북전단 보낸 날 윤, 평화는 힘으로 지켜. 네, 민간 대북전단 보냈습니다. 언제? 어제 새벽에 이 탈북민 단체에서 대북전단 20만 장을 살포했습니다. 풍선 10개에 실어서 살포를 했는데 이 보낸 날이 바로 어제 현충일이었었죠. 현충일 추념사로 윤 대통령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평화는 힘으로 지켜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비열한 북한의 도발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북한이 오물풍선으로 또 재도발하면 이거 확성기로 대응하겠다라는 정부의 확고한 입장도 현재 갖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얘기는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라는 의지 표명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다음 기사를 볼까요?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경향신문입니다. 평화는 힘으로 대화 문 잠근 윤 대통령이라고 해석을 하는 시각도 있다는 거죠. 현충일 추념식에서 북한을 맹비판했다, 암흑의 땅, 퇴행했다, 비열한 도발이다. 근데 이런 표현이 앞선 작년, 재작년 2년보다 더 강경한 메시지다. 대북 이슈로 지지율 만회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해석도 같이 달려 있습니다. 좀 시각이 좀 다르죠. 결이 다릅니다. 제가 결이 다른 기사를 같이 좀 보여드립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보류입니다. 여기 사진에 보이는 바로 이게 사도광산이죠. 네. 여기에서 우리나라 이 국민들이 다 강제 노역을 했었던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근데 유네스코에서 보류했구나. 그래, 이게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게 말이 안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보류한 이유? 추가 정보를 제출하세요라는 이유 때문에 일단 보류를 한 겁니다. 여길 좀 볼까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이코모스가 뭐냐? 국제기념물 유적협의회입니다. 여기 세계문화유산 등재 심사 대상에 대해 서류 검토, 현장 심사 등을 거쳐서 등재 권고, 보류, 반려, 등재 불가. 권고, 보류, 반려, 불가 중에서 두 번째 단계인 거죠. 보류 단계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여길 보실까요? 통상 보류 평가를 받고 자료를 보완하면 이듬해 이 위원회 회의에서 등재되는 경우가 많다. 자료만 잘 제출하면 내년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평가도 된다라는 거죠. 보류됐다고 또 마냥 좋아할 건 아니다라는 생각도 같이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민주권엔 언론중재법, 권력감시 보호막 뺐다. 네. 21대 국회 사실 언론중재법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결국 처리가 안 됐죠. 22대 국회에 다시 나왔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정청래 의원이 발의를 했어요. 근데 관련해서 국민일보가 이 법안을 한번 검토를 해봤다는 겁니다. 21대 국회 논의를 거쳐서 수정한 언론중재 법안과 지난달 31일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비교해보니 정무직 공무원, 후보자 등의 공익침해 행위와 관련한 언론 보도 등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라는 조항이 빠졌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언론중재법이 굉장히 논란이 됐었던 게 징벌적 손해배상, 오보를 하면 거의 3배 가까이 굉장히 막대한 이 손해배상을 물게끔 언론사에 한다라는 거였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 정무직 공무원, 후보자, 권력자라고 내준 사람은 좀 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뺐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발의된 건 이 부분이 빠졌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하면 결국 권력자에 대한 보도 그러다가 나오는 오보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선 이 언론의 역할이 권력자에 대한 감시인데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다음 사진 기사 볼까요? 네, 어제 현충일이었습니다. 근데 현충일에 우길기가 등장했습니다. 여기가 어딜까요? 혹시 일본 대사관인가? 아닙니다. 현충일 부산의 한 아파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커다랗게 거의 뭐 지금 이 창을 다 한 층의 창을 다 덮을 만큼 굉장히 큰 우길기가 걸렸습니다. 네. 이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제보와 뭐 항의가 빗발을 쳤다 그래요. 그래서 관리사무소에 직접 해당 집으로 가서 띵동띵동 눌러봤는데 문 앞에 뭐라고 써 있었냐? 여행 가서 집에 아무도 없습니다라고 메모만 하나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의도적으로 건 거죠. 현충일에 우길기. 근데 여기서 드는 의문, 대체 왜 이러는 걸까? 정말 궁금합니다. 여행 갔다 온 후에 혹시 후속 보도가 있으면 저희가 그 소식도 반드시 전해드리겠다라는 약속을 좀 드립니다. 아침에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두 시간 뒤입니다. 2시간 뒤 뭐가 있지? 네, 지금 8시 8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각인데 오늘 오전 10시 이게 있죠. 보겠습니다. 확률 20%, 최대 140억 배럴. 명확한 도출 근거 내놓을까? 누가? 아브레우 고문이 명확한 도출 근거를 내놓을까라는 겁니다. 약 2시간 뒤인 오전 10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 윤 대통령이 직접 얘기한 이 석유 매장 가능성에 대해서 직접 아브레우 고문이 이 산업부랑 같이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사실 공항으로 우리나라로 입국을 할 때 그때 다들 혹시 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야 싶어서 다들 취재진 갔었죠. 그때 아브레우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들어보실까요? Hello, good morning. The answer is yes, but I cannot expand on that, right? Because I'm under confidentiality agreement with KNOC. The basin, consider the basin is already a mature basin, but the deep sea have never been studied in depth, and there was also more new data and all that. 네, 뭔가 새로운 자료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비밀 협약 때문에 얘기는 할 수 없었다라고도 또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럼 새로운 정보가 있고 하지만 비밀 협약이 있다라는 게 입국할 때 얘기였는데 임세영 대변인님. 그럼 오늘 새로운 정보가 뭔지
그리고 비밀 협약에 때문에 말을 하지 못했던 게 뭔지, 그래서 우리가 이러해서 성공률 20%로 본다라는 명확한 얘기가 나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어제도 사실 그 대통령께서 이 관련된 영일만에 이제 석유가 많이 대량으로 있을 거다라는 발표 이후에 사람들 굉장히 기뻤죠. 당연히 우리나라가 계속 이제 원유를 수입한 게 자원 부존국인데 네. 만약에 진짜로 발견이 됐다면 전 국민이 환영할 일입니다만 사실 그 발표가 굉장히 좀 모호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뭔가 발견하고 실험을 하고 뭔가 시추를 해서 어느 정도의 매장량이 있다고 정확한 산출 근거를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에 대해서 대통령, 우리 국가 원수가 나서서 이런 정책에 대한 첫 설명을 하는 게 과연 맞냐라는 이제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그러면 그 20%의 근거가 과연 무엇인가? 만약 그 20% 정도면 완전히 이게 그 추출이 안 될 확률이 아니라 일반적인 그 가능성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20% 근거를 물어보고 그 당사자인 그 아브레우. 액트지오의 그 네. 전 CEO에게 이제 물어봤는데 이분도 사실 정확한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호주에 있는 기업이 사실상 원래 지분 50%를 갖고 네. 뭔가를 시출 개발하기로 2007년부터 예약이 되어 있었지만 그게 2023년부터 채산성이 안 된다 이유로 이제 철수를 했거든요. 그러면 철수를 했는데 여기서는 채산성이 있다라는 하는 근거를 사실 알고 싶고 그리고 사실 이런 근거가 나와야 국민들께서 더 기뻐하고 알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궁금합니다만 사실 오늘 무슨 얘기를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업 비밀이라고 얘기했는데 어디까지 영업 비밀을 더 얘기하고 밝힐 수 있을지 이제 기추가 주목되는 점이죠. 결론은 귀추가 주목된다. 과연 영업비밀이라는 얘기할 수 있을까? 였습니다. 근데 오늘 이 액트지오 대표의 기자회견에 더 관심이 쏠리는 이유가 아까 잠깐 얘기가 또 나왔죠. 다음 기사 볼까요? 네, 이겁니다. 영일만 일대 가이아나 유전 위치 수심 등 지질적으로 유사하다라고 아브레우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일만 일대랑 가이아나 유전이랑 봤을 때 유사하니까 가이아나 유전 터진 것처럼 영일만도 터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아까 언급된 부분 이겁니다. 호주의 이 석유사인 거죠. 15년 탐사 끝에 철수한 호주사 유망하다 볼 수 없는 지역이다라고 얘기하고 호주의 최대 석유사였었는데 개발 도중에 포기하고 갔다라는 내용이 뒤늦게 나왔어요. 네, 우드사이드가 15년 동안 탐사를 했습니다만 철수를 했다라는 거. 지금 이걸 보면 양쪽 얘기가 갈려요. 윤영걸 대표님. 네. 이게 또 이렇게 갈릴 수 있는 거냐? 이거 15년 동안 했는데 모르겠다라고 하고 철수했는데 액트지오 말 믿어도 되나라는 의혹의 시선도 있습니다. 그만큼 석유 시추가 불투명성이 큰 거죠. 예, 북해유 그 과거에 많이 했는데 실패를 많이 했는데 그 확률이 3%거든요. 네. 30개 뚫어서도 안 나왔는데 나중에 필립스라는 데서 겨우 났고 저 지금 남미 가이아나 여기도 100년간 뚫어도 안 나오던 게 네. 최근에 뚫어서 성공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확률이 굉장히 낮은 거지만 그래도 안 할 수 없는 게 저 석유 탐사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경제를 경제로만 보고 자원은 자원으로만 봐야 되는데 네. 여기에 정치를 너무 대입하다 보니까 자꾸 혼돈이 생기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환자로 말하면은 지금은 어디 아프다고 병원에 가서 네. 의사가 청진기 대고 환자 어디 아프냐고 물어보고 네. 엑스레이 정도 지금 찍은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물리 탐사 단계예요. 여기서 좀 의사가 좀 이상하다 하면 뭐 하겠습니까? 네. 이제 내시경 들어가서 내시경하고 혈관 조형 촬영술, 네. CT, MRI 그리고 조직 검사, 조직도 떼서 보면은 아 어느 정도 이게 병명이 좀 나오는구나 병원을 해서 많이 다니셨던 것 같아요. 수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네. 지금은 엑스레이 찍고 청진기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답을 내놓으라는 게 좀 섣부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어제도 이재명 대표가 뭐 10중 8구는 헛방이다 네. 뭐 이런 얘기했는데 이런 얘기도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닌가 싶어요. 이게 자원 개발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미래를 보고서 10년, 20년은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운 좋아야지 10년 후에 나오는 거거든요. 네. 앞으로 뭐 한 구멍 뚫어서 1000억 뚫어서 나오는데 좀 결과를 좀 지켜보고 정부를 좀 기대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게 순리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엑스레이까지만 찍었는데 그래서 병이 중하냐 안 중하냐 언제까지 사느냐를 물어보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말씀이셨어요. 네. 근데 지금 얘기가 나온 게 이 호주사가 관련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호주 업체 작년 동해 가스전 보고서 파장. 이 보고서에 유망하지 않다라는 내용이 실려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럼 이 얘기에 정부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정부 깊이 있는 분석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어제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우드사이드는 보다 정밀하고 깊이 있는 자료 해석을 통해 시추를 본격 추진하기 전 단계인 유망 구조화 단계까지 이르지 못하고 철수했다. 우드사이드가 유망 구조에 대한 심층 평가를 통해 장래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해석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성재준 의원님, 이것도 약간 또 논란이 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 게 정부 말처럼 구체적인 분석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냥 가능성 없다고 손 띈 거예요 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유망구조 분석까지 안 해도 가능성이 없다고 본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죠. 유망 네. 구조화라고 하는 건 쉽게 얘기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뚫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뚫기 전까지만 이제 하고 그 뚫고 난 뒷부분에 대해서는 분석을 안 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정부의 입장인 것인데 네. 사실 이제 뭐 우드사이드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막 폄훼하거나 이렇게 뭐 낮게 볼 그런 회사는 당연히 아니죠. 호주의 대표적인 또 이제 시추 회사고요. 네. 그리고 우드사이드뿐만 아니라 S&P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어떤 그 석유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도 보고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아까 전에 또 이영렬 대표님이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양측의 입장이 다를 수밖에 원래 없는 사안이에요. 전문가들 같은 경우도 확률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다 똑같이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액트지오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막 폄훼하거나 뭐 직원 수가 뭐 몇 명에다 어떻게 뭐 가정집을 살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볼 문제가 아니라 네. 오늘 이제 좀 있으면 기자회견을 하니까 그 얘기가 나왔을 때 객관적으로 그러면 맞는 얘기가 있으면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객관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서로 토론해야 되는 문제인 것이지 이게 지금 확률이 한 2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었을 때 3%만 돼도 원래 시추를 대부분 해요. 근데 20%라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이거 확률이 높은 거기 때문에 안 뚫는 게 이상한 지금 지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어떤 근거를 가지고 20%가 나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차분히 들어보면 되는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이 예견이 돼 있는 만큼 왜 20%인지 얘기를 들어보고 납득이 되면 같이 수긍이 되는 거고 안 되면 또 안 되는 대로 그 부분에서 또 다시 논의를 해보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 사실 결론은 기자회견을 봐야 알 수 있는 거긴 하죠. 그래서 오늘 오전 10시에 예정된 기자회견이 더욱 주목이 됩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